안녕하세요. 오늘은 입꼬리 보톡스 맞아도 효과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로원에서 리프팅, 뿌띠, 선주름, 그리고 콜라겐 주사 시술을 하고 있는 말그라이원의 대표 원장 조성화입니다. 오늘 이 입꼬리 보톡스 맞아도 효과 없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셔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는데요. 진료실에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입꼬리 보톡스 맞았는데도 효과 하나도 없더라. 입꼬리 올리고 싶은데 뭐 더 해야 하냐. 심지어 제가 이제 개원하기 전에 입꼬리 보톡스만으로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도 그래도 입꼬리 보톡스 맞아보고 싶다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입꼬리 보톡스로 입꼬리를 올리려는 이 아이디어가 잘못된 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꼬리 보톡스 맞아도 효과 없는 이유 뭘까요? 일단 첫 번째, 모든 주름에 보톡스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톡스가 뭐 주름 보톡스 이게 약간 대명사가 됐다 보니까 주름은 보톡스 아닌가? 입꼬리 여기 주름 생긴 거니까 보톡스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톡스는 주름을 펴준다. 이게 모든 주름을 펼 수 있다. 이게 이 아이디어가 약간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보톡스는 일단 우리 보톡스의 원리는 우리 일단 근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뭔가 움직이려면 신경에서 이제 움직여라고 신호 전달을 줘야겠죠? 그럼 신경이 신호 전달 물질을 이게 근육에게 주기 전에 그 아세틸콜린이라는 분비를 보톡스가 이제 억제를 합니다. 그럼 이 억제를 하게 되면 근육이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받지 못해서 더 수축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보툴리늄 톡신은 이 일정 기간 동안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억제시켜가지고 근육을 수축을 못하게 시키게 그냥 이렇게 이완시키는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툴리늄 이 보톡스는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고 그동안 주름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뭐 그런 목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움직이면서 주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움직이는 거를 못하게 함으로써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그 목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꼬리 보톡스 어디에 맞냐? 보통은 이 입꼬리 내린근이라고 하는 곳에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단순히 맞기도 하고 우리가 입꼬리 근육, 입꼬리 주름이 심해지는 그 근육을 접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보이시죠? 입꼬리 내린근뿐만이 아니라 여기 멘탈리스라고 하는 여기 이제 정가운데 자갈떡 근육 그리고 할 때는 입꼬리 내림근 이 DAO에도 맞고 그리고 할 때 여기 목 근육 여기에도 이제 쓰이기 때문에 여기 플라티스마 여기 저는 보통 이렇게 세 군데에 나눠서 조금 나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보톡스는 보통 이렇게 근육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면서 근육을 보여드린 것처럼 입꼬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근육의 힘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도 있는 주름은 남을 수밖에 없고 하면서 아래로 근육이 힘주면서 내려가게 웃을 때 이렇게 아래쪽에서 나의 못 올라가게 방해해주는 이런 근육의 힘을 막아주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보톡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근육이 움직일 때 이게 미간 찡그리면서 움직일 때 윙크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생기는 주름을 막기 위해서는 보톡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주름 선이 생기기 전에 맞아야 돼요. 왜냐면 찡긋찡긋하면서 선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을 움직이는데 내가 주름이 좀 잘 생기는 편인데 뭔가 선주름이 지려고 하네. 그 전에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데 이미 힘 하나도 안 주고 있는데도 입꼬리 약간 처졌거나 이렇게 주름이 생겼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근육으로 인한 근육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육 문제로 접근해서 보톡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만히 있을 때도 이미 생겨진 노화, 흉터, 처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시술이 필요한 거예요. 아쉽지만. 그래서 이 꼬리 보톡스 맞아서 다행히 도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서비스 직군들 이게 이쁘게 잘 웃어야 되니까 이게 웃을 때 여기 밑에 당기는 근육이 있으면 이게 잘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웃어야 되는 직군들 그래서 입꼬리를 잘 올리기 위해서 맞기도 하고 우리 좀 아시아 여자분들은 아래쪽 입꼬리 내린근이 원체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때 평소에 표정을 조금 계속 내리는 힘을 그래도 내가 좀 풀어줘서 이거 악화를 막아야겠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맞는 거 이런 거는 입꼬리 보톡스 우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입 주변에는 보톡스를 세게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먹고 말하는 근육인데 이거 막 표정에 비대칭 되거나 영향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만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꼬리 보톡스에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고
도움을 살짝 받는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주름에 보톡스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입꼬리 보톡스 맞아도 입꼬리 주름이 그냥 남아있었네 하는 경우는 나는 이 보톡스로 도움받을 주름이 아니구나 이제 한번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름에 이제 입꼬리 보톡스 효과가 없는 이유 이제 두 번째 더 이어서 방금 이야기한 거 더 이어가 보면은 그러면은 보톡스가 다 주름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특히나 내 주름은 보톡스의 효과를 볼 주름이 아니었네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거였죠. 보면은 이런 분들이야. 이제 이분들 하면서 힘주지 않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처짐이 있는 분들, 이렇게 늘어짐으로 인해서 선주름 새겨진 분들, 가만히 있어도 있는 분들. 이제 근육으로 인한 주름이 아니니까 요거는 노화, 처짐, 그리고 아예 새겨진 주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접근하기 위해선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 입꼬리 보톡스는 무표정일 때 처져 있는 입꼬리를 올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린 젊은 분이 아니라면 노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내가 노화로 인한 입꼬리 처짐이다 그러면은 입꼬리 보톡스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다른 걸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무표정일 때도 선주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톡스가 아닌 다른 거를 접근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화 없이 당연히 입꼬리만 올릴 때는 우리가 이런 뭔가 재생이나 흉터, 이건 노화 치료가 아닌 다른 걸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올린 입꼬리 보톡스만으로 우리 입꼬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제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는 입꼬리 필러를 추천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노화로 접근하는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을 때도 이렇게 좀 올라가 있는 입꼬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는 입술 필러가 정말 대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노화가 없는 경우에서 가만히 있어도 무표정일 때 입꼬리만 올리고 싶다? 그러면 입꼬리 필러를 통해서 안쪽으로 볼륨을 줘갖고 살짝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그리고 입꼬리 실리프팅으로 당연히 끝을 올리기도 하고, 아예 수술로 고정을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건데, 이 모든 거의 전제 조건은 노화가 없을 때 이 치료를 하는 건데, 저희 병원에서 입꼬리 그 필러를 하신 분 케이스예요. 이분 가만히 계셔도 여기 입꼬리 처짐 없죠. 힘 없을 때. 근데 여기 있는데 무표정일 때 조금 올라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입꼬리 필러를 하는 거예요. 입꼬리 필러의 원리는 그 히알루론산 그 겔 덩어리가 살짝 이렇게 눌러줘가지고 볼륨감을 이렇게 볼륨으로 눌러서 끝이 말려 올라가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살짝의 이물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효율적으로 입꼬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서 노화가 없는 입술에서 무표정에도 올라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입꼬리 필러를 추천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면은 이제 다른 경우죠. 노화로 인한 입꼬리 처짐. 웃지 않아도 이렇게 처져 보이는 경우, 그리고 입꼬리 아래 어두운 선그림자나 선처럼 패임 라인이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단순 주름이 아닌 이제 처짐, 노화, 흉터 요런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요. 그래서 당연히 뭔가 주름이라서 보톡스로 약간 생각하시는 그런 게 되는 거 너무 당연히 이해하고, 근데 모든 주름에 일단 보톡스가 효과가 있지 않고, 그리고 일단 두 번째 내 주름이 그런 보톡스의 효과를 본 주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걸로 접근해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런 입꼬리 보톡스로 효과가 없는 입꼬리 처짐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그럼 저희 병원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그 지금까지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신 분들 케이스 보여드리면서 말씀 더 드려볼게요. 노화가 있는 입꼬리 주름 시술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처짐으로 인해서 이제 입꼬리 위에 이제 처짐이 조금 있으면서 그것이 계속 처져 있으면서 밑에 단차와 이렇게 계속 접히다 보니까 선처럼 이제 아예 이렇게 생겨버렸죠. 이게 선이 생겨버리면서 이제 또 우리가 노화라는 게 처짐뿐만 아니라 콜라겐 소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소모가 있으면서 이렇게 주름이 피부가 얇아지면서 들어가는 그늘을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 그늘이 있는 콜라겐 소모된 부위를 콜라겐을 재생시켜주고 이게 선주름 유착이 있는 부위를 자가진피 재생술로 풀어준 저희 병원에서 입가 전체 콜라겐 주사 시술을 패키지로 해서 이렇게 입꼬리 처짐, 주름을 개선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도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분만큼 노화가 심하진 않지만 위에서 내려오면서 계속 접힌 선주름이 있어서 이게 노화로 인한 접힘, 처짐, 유착이죠. 그래서 여기 유착이 있는 부위들을 자가진피 재생술로 유착을 풀어주고 콜라겐 재생을 여기 콜라겐 소모된 부위에 재생을 시켜줬더니 이렇게 매끈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선주름이 이제 접혀버린 경우, 이분 이제 피부가 너무 얇으신 거죠. 그리고 하시면서 이쪽에 힘을 더 주시는 근육의 힘이 더 강하다 보니까 반대쪽보다 할 때 여기 주름이 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새겨져 버린 거예요. 평소에는 할 때 이렇게만 선이 지는데 이게 계속 접히니까 이제 우리 무표정일 때 이제 아예 선주름이 접혀버린 거죠. 그래서 습자지가 너무 얇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꾸긴 자국이 나지만 이런 것들이 살짝만 뭐 A4 용지만 정도만 돼도 스친다고 그런 잔주름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피부를 조금 탄탄하게 유착을 풀면서 재생을 시키니까 이렇게 피부가 주름이 없어지면서 말끔해졌습니다. 이런 주름에는 정말 보톡스 잘못 맞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거 없애겠다고 여기 윗부분에 보톡스를 놓으면 안 웃어진다, 웃을 때 입꼬리가 비대칭 됐다, 이런 케이스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전체 얼굴 보톡스, 스킨 보톡스를 맞아도 똑같이 미세하게 조금만 났어도 이 조금이라도 영향받으면 표정을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말 저는 입 주변에는 그냥 보톡스를 거의 안 놓는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입 주변에 보톡스 맞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분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고, 이제 우리 동아시아 여자들이 약간 이쪽에 힘을 주는 약간 그런 성상이 다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골의 어르신들 보면은 다 이렇게 약간 입꼬리 처짐, 그리고 여기 심부볼 처짐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 있거든요. 무표정일 때다가 이미 이제 이렇게 힘을 주면서 있다가 이게 표정이 선주름으로 이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젊을 때부터 이거 예방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예방 차원에서 입꼬리 보톡스 맞는 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미 이제 나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새겨져 버렸다. 그러면 여기 이제 처진 콜라겐 소모된 부위에 콜라겐 재생을 시켜주고 여기를 조금 유착을 풀어주면서 재생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처진 그늘이 길어진 거를 자연스럽게 짧게만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도 이제 피부가 늘어지면서 이제 선주름이 있는 경우 이렇게 가볍게 재생을 시키면서 이런 단차를 없애면서 이제 선주름, 입꼬리 처짐 주름을 이제 없앤 경우에 지금까지 시술하신 분들 아무도 입꼬리 보톡스 안 하셨거든요. 이미 진행이 된 선주름 표정의 유착과 흉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노화로 인한 거를 콜라겐을 재생을 시키고 유착이 있던 거는 풀어주는 식으로 시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말그라 입가 전체 콜라겐 유사 패키지라고 해서 이렇게 시술을 패키지로 같이 하고 있어요. 저희 병원은 조금 오시는 분들이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조금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어디서도 이렇게 시술을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약간 노화가 좀 더 진행된 그런 분들이 이미 많으시기 때문에 부분으로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손봐야 될 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패키지라는 게 일단 피부가 전반적으로 너무 얇아져가지고 표정 짓는 주름이 아예 선주름을 새겨져 버리니까 피부가 얇은 습자지 같은 피부를 좀 일단 탄탄하게 베이스를 재생시켜주는 그런 베이비 콜라겐 시술을 하고, 선주름 자체는 일단 유착이 있어서 아무리 밑에 뭐 재생을 시키거나 뭘 해도 이게 남아있으니까, 심지어 거상 수술을 하시고도 이 얇은 주름에 선주름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착을 실제로 풀어주는 자가진 피지 생술로 시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진 피지 생술이라고 하는 게 위아래 선주름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예 붙어져 버리니까 이쪽에 이제 공기압을 훅 하고 불어넣어서 붙어있던 것들이 좀 뜨게 하고, 그리고 붙어있던 유착이 좀 풀리면 그게 다시 달라붙지 않게 콜라겐을 재생을 시키고, 그리고 그 밑에 피부가 너무 얇은 거 베이스들도 콜라겐을 재생을 시켜서 얇아진 피부 자체를 탄탄하게 회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층층이 베이스를 재생시키고 유착을 풀고 거기가 또 재생되게 하면은 선주름 자체와 피부 전체의 컨디션 노화가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케이스들을 이제 저희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모든 입꼬리 올리는 수술이나 뭐 그런 것까지 다 시술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보톡스를 맞았는데 효과가 없던 이런 노화로 인한 입꼬리 주름들, 노화로 인한 선주름 타입이라면 저희는 이런 선주름 전문으로 해서 시술 입가 전체 패키지 저희 시그니처 시술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케이스도 많고 제가 자신 있게 권유드릴 만큼 이런 것들 저희 전문 분야니까 믿고 찾아와 주신다면 또 저희가 상담 후에 나한테 맞는 시술로 또 안내 같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까지 입꼬리 보톡스 맞고 왜 내 입꼬리 주름은 안 없어지나 속상하셨던 분들, 나 입꼬리 주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해소가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그라요원 대표원장 조성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